안녕하세요. 경제전문 변호사 김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영업비밀 성립 요건을 비롯해서 관련 사례까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영업비밀과 관련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모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은 인터넷을 검색만 해도 다 나오기도 하고 회사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는 자료였는데 이 자료들도 영업비밀이 되나요? 정답은 X입니다.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성, 비밀관리성 이 세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성립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정보가 인터넷이나 관련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알려진 정보다라고 하면은 비공지성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비밀관리성도 짚어봐야 하는데요. 비밀관리성이랑 비밀 유지를 위해서 별도로 노력을 기울인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해당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암호 보안 등이 필요하거나 특정 지위 이상이어야만 자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비밀 유지를 위해서 비밀 유지 서약서를 쓰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자료였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제가 만든 자료라면요. 제가 만든 자료를 갖고 나와도 영업비밀 침해가 될까요? 정답은 영업비밀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재직 시에 내가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퇴사 시에 갖고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노력으로 만든 자료이지만 내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회사의 지시로 만든 자료다라고 하면은 이는 회사의 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 중에 작성된 자료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만든 자료라고 하더라도 영업비밀에 해당하면 영업비밀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갖고 나온 건 맞지만 보관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영업비밀 침해가 문제되나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취득 과정 및 사용 용도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겠죠. 실제로 국가 핵심 기술로 고시된 영업비밀 자료를 집으로 반출해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단순히 스터디를 목적으로 반출되었다라는 점이 인정돼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를 퇴사하면서 예를 들어서 고객 리스트, 어떤 기술 자료 이런 부분들을 반출했다라고 하면 특히 USB, 외장 하드, 이메일을 통해서 반출을 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퇴사 시 내가 갖고 나온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라면 유출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정답은 영업비밀이 아니라면 부경법상 영업비밀 침해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자료를 유출해서 의도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해 손해를 끼치는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회사의 자료를 유출해서 회사의 계약이나 프로젝트를 방해하여 자신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고자 했다면 고의적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면 형사적인 책임 이외에 민사적인 책임도 져야 할까요? 이때 얼마를 배상해야 할까요? 정답은 형사처벌 외에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합니다. 다만 그 손해액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이때 손해액은 영업비밀 침해자가 그로부터 얻은 이익 또는 기업이 입은 피해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작게는 수천에서 수십억에 이르기도 합니다.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고의적인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배상액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악의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형사, 민사 책임은 물론 생산 중단, 판매, 금지,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정보를 유출했다고 하더라도 기업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거액의 손해배상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영업비밀은 사안에 따라 법의 판단이 다를 수 있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문제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소송은 대부분은 기업이 고소인이기 때문에 수사 강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고소를 하기 때문에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사건에 연루가 되셨다면 전문 변호사와 꼭 상담을 받아보시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댓글이나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청내 대표변호사 김나기였습니다.